안녕하세요, 수라니 여러분. 능능입니다. 몰아치는 스포일러, 쏟아지는 잡담의 폭발, 7월의 관극정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7월에 박효신 콘서트 러버 2번, 연극 한 뼘 사이 1번, 리틀잭 1번, 테레즈 락행 1번, 앙상블 1번, 너를 위한 글자를 1번 보고 왔습니다. 박효신 콘서트를 7월에 2번 다녀왔어요. 많은 아티스트들이 데뷔 초에는 그저 보컬리스트였다가 거기서 조금 더 경력이 쌓이고 연륜이 생기면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음악들을 보여주죠.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음악 외적인 것들로 자신의 음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해 나가는 것 같아요. 그게 패션인 아티스트도 있고 비디오 아트인 아티스트도 있고 뭐 그림인 아티스트도 있고 저는 한 15년 정도 박효신님의 팬으로 지내오면서 이분이 좀 이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. 전시회도 진행하시고 뭐 캘리도 열심히 하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더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노력,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고 계시는구나. 뭐 이번에 관객 제지나 지연 시작 등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진 콘서트이기도 했고 저 개인적으로도 박효신 콘서트를 그렇게 몇 년을 다니면서 유독 불편함을 느꼈던 콘서트이긴 하지만 박효신님의 음악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,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콘서트였습니다. 여담으로 자 여러분 이건 박효신님의 팬미팅 티켓인데요. 보면 왜 절취면이 남아있는 걸까요? 맞아요. 저 못 갔어요. 하필이면 이 팬미팅 날 저희 집 둘째 다홍이가 아파서 병원을 데려가야 하는 바람에 못 갔습니다. 정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팬미팅을 못 갔습니다. 여러분 아시겠죠? 이런 일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하답니다. 우리 동물 친구들을 데리고 올 때는 신중하게. 드디어 테레즈 락행에 대한 제대로 된 스포일러들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정말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몰라요. 락행 리뷰에서 제가 막 복선인 줄 몰랐는데 복선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. 좀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거든요. 까미우가 자고 일어나서 막 횡설수설 악몽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그런 까미우를 테레즈가 진정시켜주는데요. 저는 이 장면이 까미우가 테레즈에게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. 까미우의 수호천사 테레즈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단적인 장면이라고. 근데 까미우가 죽고 나서 락행 부인이 까미우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해요. 뭐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어.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. 뭐 이런? 그게 테레즈에게는 죄책감과 놀라움 그리고 까미우를 죽였다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했고요. 모두의 욕망이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같은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했어요. 까미우가 죽은 이후로 로랑이 까미우가 했던 행동을 하기도 하고 락행 부인이 까미우를 대했듯 테레즈를 대하기도 하고 명확했던 각자의 그 역할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와 정말 인간 뭘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우란 잘한다. 진짜 최고 된다 진짜. 앙상블이라는 뮤지컬의 트라이아웃 공연이 있었어요. 트라이아웃이란 뭐 본 공연이 올라가기 전에 관객 반응을 보거나 뭐 아니면 투자 유치 뭐 등등을 위해서 짧게 공연하는 걸 이야기하는데요.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뮤지컬 앙상블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. 저는 정말 올해 본 뮤지컬 중에 가장 좋았어요. 그리고 태어나서 본 모든 뮤지컬 중에 가장 많이 운 작품이기도 하고요. 뭐 작품성이 가장 뛰어나서 넘버가 가장 뛰어나서 뭐 이런 이유보다는 너무나 아는 이야기여서요. 뮤지컬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뮤지컬 앙상블의 존재에 대해 고민해 보게 되잖아요. 그냥 너무나 아는 이야기고 그동안 너무나 상상 가능했던 이야기들이어서
뭐 슬프다거나 안타깝다거나 감동받았다거나 그런 걸 느낄 새도 없이 어느새 무슨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듯이 엉엉 울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. 앙상블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니까 그 단단하고 정확한 화음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. 뭐 재즈나 발레 등 화려하고 극악무도한 난이도의 안무들을 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. 배우님들이 극 속에서 뮤지컬 공연을 하실 때는 너무 화려하고 신나고 아이고 잘한다 하다가 또 무대에서 내려온 그들의 현실과 희망 그리고 또 좌절들을 마주하면 너무나 가슴 아프고요. 극 중에서 이 배우님들이 공연 중인 클럽 카덴자라는 작품이 약간 시카고 같은 재즈 뮤지컬이어서 그런 재즈 음악과 재즈 댄스 특유의 정말 단단하게 힘이 받쳐주기에 느낄 수 있는 여유와 흥, 뭐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도 있었어요. 동시에 두 작품을 보는 느낌이었죠. 갑자기 시카고 보고 싶어졌죠. 또 이 앙상블에 참여해주신 배우님들이 모두 자신의 이름 세 글자로 무대에 올라오셨기 때문에 더더욱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어서 본 공연이 올라와서 모든 분들이 이 공연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너를 위한 글자도 정말 기대를 안 하고 갔던 작품이었는데 너무 좋았어요.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있던 투리를 세상 밖으로 꺼내준 건 캐롤이었죠. 그런 캐롤이 혼자만의 세상에 스스로를 가두려고 할 때 그런 캐롤을 다시 세상 밖으로 꺼내주는 투리, 이 둘의 관계성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. 저는 사실 캐롤이 눈이 멀게 될 거라는 걸 조금 일찍 알아차렸어요. 어둠이 무섭다거나 청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네 라는 투리의 말에 요즘 들어 좀 그래 라던가. 그래서 유난히 글 쓰는 걸 어려워하는 캐롤을 보면서 정말로 마음이 아팠어요. 지금 쓰고 있는 이게 나의 마지막 작품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글쓰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. 우리 캐롤. 게다가 뭐 워낙 믿고 보는 배우님 이정화 배우님이긴 하지만 그 시각장애 연기를 너무 이건 잘한다를 넘어선 무언가였어서 더 마음 아프고 굉장히 정말 진심으로 마음이 아팠네요. 리틀 잭 저 진짜 너무 좋아요. 그래서 계속 보러 갈 예정입니다. 8월에 저도 계속 보러 갈 예정이고요. 근데 이게 참 그런 거 뮤덕의 숙명인 것 같기는 해요. 보통 막 어떤 작품의 개막 두세 달 전부터 티켓팅을 하니까 이미 잡아놓은 티켓은 너무 많고 그래서 이렇게 뜻밖의 작품에 치이고 나면 그 이미 잡아놓은 관극 스케줄들 사이로 꾸역꾸역 어떻게든 이걸 넣어야만 하는 이게 참 좀 힘들고 그렇습니다. 네, 이렇게 7월에 관극 정산이 끝이 났습니다. 저는 8월에는 리틀 잭을 말씀드린 대로 계속 보러 갈 예정입니다. 그리고 영웅 을 볼 거고 그리스는 정말 제 취향이 아닌 작품이긴 하지만 서경수 배우님이 연기하는 데니를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그리스의 서경수 배우님 막공을 보러 갈 거고요. 블루레인도 잡아놓았고 시라노, 벤허 이렇게 잡혀 있네요. 8월에도 뭔가 새로운 작품들이 있어요. 8월에도 계속될 능능의 뮤지컬 이야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능능 채널 구독 안 하면 누구 손에? 네 손에 안녕.